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양 대표 서동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볼 것은 많이 궁금해하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가더사의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죠. 마리 글록용 로어 프레임, 그러니까 하부 프레임입니다. 하부 프레임이 이렇게 세 종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마리 글락 17 젠4, 마리 글락 19 젠4, 마리 글락 19 젠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로어 프레임을 이걸 왜 써야 되는가? 대체 사용하는 사람도 왜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옵션이라면 옵션들은 대부분 우선 기본적인 기능이 심미적인 기능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실물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쓰는 심미적인 기능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적인 내구성이 좋아진다든가 작동성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어떤 펑션적인 거, 그러니까 기능적인 그런 것들이 더 낫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 하부 프레임, 가더사의 하부 프레임을 리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장착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태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로어 프레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건 제 마리 글락 19 젠3인데요. 하부 프레임, 이 부분의 껍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따로 파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요 껍데기만 따로 판다. 자, 보시면 요게 글락 19 젠3 거 하부 프레임 새 거를 이렇게 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껍데기예요, 그냥. 근데 요 껍데기를 파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왜 멀쩡하게 껍데기 있는데 이걸 왜 팔까?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실총부터 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글락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폴리머 프레임 총들이 다 그렇지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탄생한 총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총들 보면 폴리머 프레임 총들은 전부 무게를 낮춘 겁니다. 그래도 무겁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상부는 메탈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실총은 당연히 상부는 스틸이어야 돼요. 왜냐면 열을 견뎌야 되니까. 탄이 터지면서 열이 발생되잖아요. 탄이 발사되면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스틸이고요. 그럼 하부는 이상하다. 말을 꼽으니까 플라스틱인데 그러면 열에 녹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가지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실총사에서는 여기 당연히 플라스틱을 안 씁니다. 말일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진 않아요. 강화 플라스틱 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녹아버립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대용으로 쓴 것이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하지만 재질이 완전히 다른 나일론 파이버라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요게 화학 물질이에요. 일종의 합성 물질이죠. 나일론이라는 건 보통 나일론 66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나일론을 구성하는 그 물질이 아디프산하고 헥사메틸렌 메틸렌 디아민인가? 뭐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메인인데, 그 분자식을 보면 그 안에 탄소가 6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래서 나일론 66이라고 보통 부르는 물질이고, 이게 이제 듀퐁사에서 개발한 거죠. 1930년도에. 요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나일론이라는 물질은 공기하고 물하고 석탄하고 석유를 이렇게 섞어서 만듭니다. 웃기죠? 그렇게 해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실 같은 섬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얇은 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일론을 쓰는 이유는요. 이 나일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마모성입니다. 우선 마모가 쉽게 잘 안 돼요. 일반 섬유처럼 이렇게 쓸리거나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열성,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실총에서. 내열성, 열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화성, 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다는 거. 글락 19 같은 경우에 특수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거잖아요. 뭐 전쟁에 쓰다 보면 막 그 화학물질이라든가 뭐 어떤 물질에 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화학물질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화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나일론만 쓰게 되면 이 하부 프레임이 뼈대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질 때 철근을 넣잖아요. 철근을 넣는 이유는 콘크리트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면적이 커지거나 아니면 힘을 많이 받으면 이 콘크리트 자체가 뼈대가 없다 보니까 쉽게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를 넣어요? 철근을 넣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철근에 해당하는 걸 넣은 것이 바로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재질이 보면 나일론 파이버로 돼 있는데, 왜 나일론 파이버라는 걸 그렇게 이 가더 쪽에서 내세우냐면 실물이 나일론 파이버라서 그래요. 즉 나일론이라는 물질하고요, 파이버라는 물질을 같이 섞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파이버가 뭐냐면, 파이버의 정확한 명칭은 글라스 파이버입니다. 즉 유리섬유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유리 섬유는 도가니에서, 백금으로 된 도가니 안에서 그 유리를 녹인 다음에 그걸 빠르게 뽑아내면 유리 섬유가 된다 그래요. 이거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건데, 사실 그렇게 얇게 만든 유리 섬유를, 섬유같이 얇은 그 유리를 그 바깥쪽에 코팅을 해서 굴절률을 잘 맞추면요, 이게 광학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굴절률을 잘 맞추면 안에서만 이렇게 신호가 튕겨서 나갑니다. 그게 현재 우리 인터넷에 쓰고 있는 광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광섬유라는 게 결국 글라스 파이버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얇게도 나오고 약간 두껍게도 나오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 얇아야 돼요. 신호를 가려면. 신호에 쓰는 거는. 내시경 같은 데도 쓰죠. 이렇게 내시경 같은 데도 보면 거기도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 이게 굉장히 가늘어지고 신호 전송 속도도 빠르거든요. 손실들도 적고 전선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통과되는 거라서. 그런데 요 유리 섬유, 글라스 파이버라는 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특징이 내열성, 내약품성. 이거 똑같죠? 나이론하고 앞에 나이론하고. 근데 열에 잘 견디고, 내 약품성, 약품에 잘 견뎌요. 그러니까 내화성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내 탄성이 있습니다. 탄성이 있어요. 탄성을 잘 버텨냅니다. 부러지지 않고. 그래서 보통 낚싯대 많이 사용하죠. 저도 낚시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보트에도 씁니다. 그래서 나이론 파이버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이론이라는 콘크리트 같은 물질이 있는 거고, 거기에 파이버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얽히설키 이렇게 일종의 철근을 만들어서 뼈대를 만들었다 보면 되고, 거기에 나이론이 결합돼서 이제 튼튼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총에서 나이론 파이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실총의 고증을 제대로 따르자면 마루이 것처럼 하부 프레임이 플라스틱이 아닌 나이론 파이버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튼튼하죠. 근데 웃긴 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뭐 깨볼 순 없잖아요. 근데 미묘하게 색감도 다르고요. 보시면 요게 순정이고, 요게 이제 가더 거의 마루이 글락 19 젠3용 나이론 파이버거든요. 그 하부 프레임인데, 보시면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사실 이게 진짜로 보시면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고요. 재질의 특성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구성도 다르죠. 근데 사실은 하부 프레임이 쉽게 깨지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일부러 던지지 않으면, 이것도 강화 플라스틱이라서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물감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예를 들면 굳이 구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실총하고 동일한 재질이다, 이것만 해도 벌써 메리트는 올라가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재질에 대한 얘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실물감은 알겠고, 자, 그러면 뭔가 개선된 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쓰긴 쓰죠. 근데 요전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판매를 안 했던 이유, 사실 말린 적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을 꼈을 때 작동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판매가 가능한데, 개량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외형이고요. 그 각인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개량돼 있고요. 무늬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물에 제일 가깝게 재현돼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구성을 보자면, 여기 보시면 가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버 몰딩 스크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루이 순정에도 보면 이렇게 하부에 시어부와 트리거부를 결합하기 위한 나사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어부를 결합하기 위한 나사부인데요. 보시면 나사부 부분에 별도의 어떤 금속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플라스틱에다 박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풀었다 조였다 계속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그냥 나사선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못 견디겠죠. 그리고 나는 풀었다 조였다 안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뒤쪽에 리어 샤시 부분, 리어 샤시라 그러죠. 해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입니다. 요 지금 해머가 들어 있잖아요. 요 리어 샤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요 나사 하나로 고정되고 여기 핀 하나로 고정됩니다. 두 개로 고정되어 있는 건데, 쓰다 보면 계속 충격을 받아요. 여기 이제 나중에 설명들이 트리거 바라든가 디스커넥터 이런 것들이 계속 눌리고 해머도 눌리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요 나사가 흔들립니다. 물론 밑에 핀이 고정을 해주긴 하지만 위에서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미세하게 안 맞으면 슬라이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거에 이제 초기 가더 하부 프레임이 말썽이 됐던 이유예요. 이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좀 틀려서, 이 부분이 나사가 나중에 헐거워지다가 이 나사 주변이 깨져버립니다. 하부 프레임에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가더사에서 바로 얘기하는 오버 몰딩 스크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금속 스크류를 박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깨지는 걸 막겠다는 거죠. 쉽게 흔들리는 것도 막고. 이런 부분은 좋아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페이스 텍스처 차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까 외형상의 차이인데요. 보시면 질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굉장히 좀 미세하게 되어 있는 서페이스 표면인데, 얘는 그립 패턴도
네, 조금 더 거칩니다. 가더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매거진 릴리즈 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실물도를 따지시는 분들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매거진 릴리즈, 이렇게 반대쪽에 매거진 멈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멈치 반대쪽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요 틈 부분이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마리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긴 해요. 종류마다 틀리긴 한데요. 마리 글락19 젠3 같은 경우는 백스트랩을 뒤에 낄 수가 없잖아요, 추가로. 젠4, 글락17 젠4라든가 글락19 젠4에서는 백스트랩을 낄 수 있는데, 백스트랩을 꼈을 때 실물 글락용 백스트랩을 갖다 껴도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장점이죠. 근데 백스트랩까지 굳이 실물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신 분들은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부속을 다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 있는 트리거바 스프링이라든가, 트리거바 스프링도 잘 끊어 먹어요. 아니면 뭐 중간에 계속 나사가 빠진다든가, 아니면 스프링이 이쪽 볼트 스탑 스프링을 휘어먹는다든가 이래서 이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죠, 초보자분들이. 아니면 이쪽에 있는 스프링을 날려먹거나, 스토퍼의 스프링을, 디스커넥터의 스프링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분해해서 이쪽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죠. 분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한 가지 맹점입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김에 이렇게 시리얼 넘버 택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비어 있잖아요. 요 밑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 여기가 시리얼 넘버가 찍히는 곳이거든요, 실물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온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르이 거에서는 이게 안전장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물에서는 이게 안전장치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시리얼 넘버 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신 시리얼 넘버 택을 옵션으로 또 같이 구매해서 장착하면 리얼리티는 올라가는데, 이 안전장치는 못 쓰게 돼요. 그 부분 참조하시고. 사실 근데 안전장치는 손가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서, 구매하실 때 이 시리얼텍도 같이 구매하셔서, 어차피 분해하는 거니까 분해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앞에 트리거볼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작업이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샀다면 얘가 있으면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작업할 때. 그래서 오늘은 엉뚱하게 하부 프레임이라는 이 껍데기를 왜 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스와트 모션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